안녕하십니까.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만대사 센터의 안수민입니다. 외래를 보다 보면 어렵게 결정을 해서 비만대사 수술을 받기로 아이와 부모님들이 합의를 하고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첫 번째 외래에서 면담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비만 대사 수술을 과연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망설이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강의들을 통해서 고식적인 치료,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운동, 그리고 약물, 심리치료 등이 반복적으로 결국은 실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수술 치료가 이런 고식적 치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요요로부터 자유롭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동안의 그 체중 감량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은 효과에 관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비만한 우리 아이가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꼭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바라는 것은 상당히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물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또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회 일원이 되는 것, 이 정도로 공통 분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학업 성취도가 높아서 또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 큰 거시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만한 아이들한테는 과연 이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매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구가 많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그 결과 비만한 우리 애들에게는 이 모든 게 다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학술 연구 결과입니다. 물론 100%다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런 부모님들의 바람과는 다른 길로 비만한 소아청소년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잘 인용하는 OECD 국가들의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만한 아이와 정상 체중 아이 간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도 비교 결과를 보겠습니다. 비만한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남자, 여자 소아청소년 각각 7.4와 6.8점으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정상 체중 아이의 7.8과 7.4에 비해서 남녀 모두 통계학적으로 현저히 낮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나 여자 소아청소년들에게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은 10에서 15세, 16세를 지나가면서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일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따일 가능성입니다. 2013년과 14년에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또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비만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남아인 경우에는 16%, 여아인 경우에는 19%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 체중인 아이와 비교했을 때 많게는 3배까지 높은 확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인이 돼서도 이런 분명히 존재하는 무시 또는 차별,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낙인이 환자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2023년도 3월에 조사된 비만외과학회 비만인식 현황조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중
10명 중에 7명은 비만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61%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남자에 비해서는 여자에서 훨씬 이런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만 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결과는 또 공통적으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만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런 질문에 대답한 걸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눈에 너무 띈다. 말이 좋게 얘기해서 띈다지 여튼 다른 불편한 모습으로 튄다는 얘기가 되겠죠. 70%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비만한 환자에 대한 인식도 수치상으로 나타나는데 게을러 보인다. 그리고 의지력과 자제력이 부족해 보인다. 자신감이 물론 당연히 없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비만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태 생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보는 시각은 역시나 의지력, 자제력 부족과 게으름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긴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차치하고라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바라시는 우리 아이, 그러나 비만한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서도 OECD 자료를 인용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연구인데요. OECD 국가의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 성취도가 좋을 확률을 정상 체중 또래 그룹과 비교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남녀 소아청소년 구분 없이 모든 나라에서 보여지는 그런 공통적인 사실은 비만한 청소년은 건강한 체중을 가진 아이와 비교했을 때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실입니다. 조금 충격적인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막연히 우리 비만한 아이를 보면서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상대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면 비만으로 인해서 성인에서 발병되는 여러 가지 동반질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합병증들은 소아에서도 또 청소년에서도 동일한 종류들이 발견이 되고 문제는 어린 나이에 조기 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종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 정신과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자존감 매우 낮습니다. 거의 상실하는 거죠. 우울증으로 조기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이 많습니다. 만성 두통에 시달립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간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예상했던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또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고혈압약을 조기에 복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게다가 제2형 당뇨병이 청소년기에 발생합니다. 우리 아이 목이나 배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라도 심한 피부 착색이 생겨 있을 수 있습니다. 미용적으로도 아주 보기 싫습니다. 이거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생식 기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불임으로 이어지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생기고 불규칙한 생리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자 소아청소년 비만인 경우에는 남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호흡기 계통에서도 천식 같은 것들 때문에 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밤에 잠을 잘 때 무호흡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겉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또 허리나 무릎 관절 질환 때문에 잘 움직이질 못하죠. 현저한 운동 저하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소아청소년 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의학적인 와닿아 있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족이 발견된 비만 대사 관련 질환들은 성인에서 처음 발병된 것보다 매우 빠른 악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이런 친구들이 오래 사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꼭 건강하게를 논하기 전에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만한 청소년을 10년 단위로 계속 추적을 40년간 해봤습니다. 결과는 비만이었던 청소년은 정상 체중 그룹에 비해서 사망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중년 이상이 되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정상 체중이었던 그룹보다 5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놀라운 결과죠. 단 한 가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동반 질환과 그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확률을 다 더한 사망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18세까지 비만으로 지내는 우리 소아청소년들을 20대 어떻게 지내는지를 추적해 봤습니다. 생존율의 문제입니다. 청년기 생존율을 비교한 연구에서 보면 전체 비만 동반으로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말미암아서 비만한 소아는 또 청소년은 정상 체중인 경우와 비교해서 20대 중반부터 이미 생존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상상하지 못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만한 청소년이 성장해서 20대, 30대, 40대가 됐을 때 각각 연령대의 기대 수명을 조사해 봤습니다. 정상 체중 그룹에 비해서 각 연령대에서 모두 10년 이상 짧은 기대 수명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비만은 기대 수명에도 유의미한 단축을 유발한다는 피할 수 없는 연구 결과를 외면하면 안 되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면 비만은 결국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은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서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합니다. 또 뇌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서 학업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저하됩니다. 이거는 자존감 결여와도 연결이 동시에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볼 때 비만에 의한 동반 질환 그리고 그 합병증이 아주 조기에 발현됩니다. 그리고 청년기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악화가 됩니다. 결과물들은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낮은 교육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통계 또 학술 연구는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얘기를 꺼내놓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수준 당연히 낮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까요? 당연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기에 발현되고 악화되는 합병증들 때문에 건강을 조기에 상실하게 되죠. 버는 돈이 작은데 의료비 부담이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결국 기대 수명이 현저히 짧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비만이고 수술이 꼭 적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치료받지 않은 소아청소년 환자는 그 비만이 결국 10명 중에 9명꼴로 성인 비만으로 반드시 이행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계를 벗어나는 예외적인 상황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10명 중에 1명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긍정적 결과에 기대면서 아이를 계속 채근하거나 또는 되지 않는, 될 수도 없는 다른 비수술적 치료를 찾아 헤매면서 10대, 20대를 소비한 결과는 너무 비참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효과가 크고 지속 가능한
아주 유일한 체중 감량 치료가 비만 수술이라는 것은 이미 의과대학생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교과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같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 아이를 둔 부모님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비만 소아 청소년이 가는 종착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황금기, 이 시기를 아주 암울하게 살다가 남보다 일찍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조금 공격적이지만 한 센텐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 아닌가는 아직 의사결정권이 없는 청소년들보다는 부모님들의 판단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진심 어린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생각하는 것,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제가 외래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당당히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꼭 도와주십시오. 결국 소아 청소년에게도 비만인 경우에 가장 효과가 크고 영구적인 유일한 치료 방법은 비만 대사 수술이다라는 큰 명제를 이해하시고 나서도 비만 대사 수술을 미루고 계신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 준비한 말씀이고요. 오랫동안 소아외과 의사 일을 해왔고 또 비만대사외과 의사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경험에 미추어서 간곡하게 드리는 진심 어린 권유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